네, 평인한의학. 자,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편입 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화학. 자, 근데 이렇게 공부법을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 공부법은 다 개인마다 틀리고, 개인의 성격,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획하에 사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배분이 가능합니다. 오늘 요만큼, 내일 요만큼, 이렇게 가능한데, 만약에 MBTI 뭐 요즘 유명하죠. MBTI P타입이다. 뭐 상황에 아주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이 뛰어나신 분들은 사실 필이 왔을 때 몰아쳐서 벼락치기 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오늘 요만큼, 내일 저만큼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못해요. 효율이 안 나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그분들에게 맞는 공부법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 제 공부법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원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신력입니다. 예. 초심을 얼마나 잃지 않고 불평, 불만, 포기, 좌절 이럴 시간에 최대한 그 시간을 줄여서 더 집중을 하느냐. 그리고 자기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누가 1등을 한 사람의 공부를 무턱대고 따라했다가는 정말 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1등을 한 사람이 하필 뭐 P타입이어서 밤샘으로 막 몰아치기로 이렇게 진도를 쭉쭉쭉 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따라 하잖아요? 저는 하나도 머리 안 들어오고 망해요. 시간만 버리게 돼요. 잠도 못 자요. 저랑은 그런 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법이 각자 개인마다 있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과목 공통 공부법. 네. 정리하고 문제 풀고. 자, 화학 공부할 때 제 상태는 머릿속에 딱 이랬어요. 백지 상태다. 저는 생물 쪽으로 연구를 해서 밥벌이를 먹고 살았지, 화학 쪽은 거의 안 했어요. 화학은 물론 농도 계산을 하지만 농도 계산도 나중에는 기계처럼 정말 필요하게 쓰는 그 공식 하나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도 잊어먹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쓰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이유입니다. 10몇 년이 지났죠. 10년 전도 기억을 하기 힘든 마당에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18년, 17년 전에 한 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다음 주기율표. 와, 생각보다 주기율표를 기억을 거의 다 까먹었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주기율표가 나올 거라고 사실 예상을 못하고 책을 폈는데 점점 주기율표를 외우지 않고서는 문제가 안 풀어지더군요, 아예. 그래서 결국 다시 외웠어요. 근데 또 외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인가? 화학, 밀도, 뭐, 농도, 이런 계산들 있죠. 수학보다는 나아요. 수학보다는 간단한 공식이라 그냥 정말 산수 같은 정도인데, 무슨 문제가, 수학 문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지 좀 당황했습니다. 자, 화학은, 놀랍게도 97년도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더라고요. 이때 화학2 교과서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집에. 그래서 어땠겠어요? 벌써 이 교과서를 보니 정말 책 안에 속지가 우유빛깔에서 갈색으로 변해 있더군요. 그래서 이 교과서가 안 쓰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줌달의 일반화학, 예, 이거보다 더 교과서를 더 많이 봤어요. 여기서 모든 건 새 책은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의고사반 들었고, 모의고사, 예, 문제풀이반, 그다음에 인터넷 자료들 생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씁니다. 역시 여기도 화학, HWP 이렇게만 쳐도 요점 정리 PDF, 예, 정리 요약 PDF 막 나오죠.
여기 보세요. 여기 요점 정리 HWP. 자,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은 이제 이 앞에 키워드를 바꿔갈 수 있겠다. 바꿔서 찾아본다. 이 정도는 응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해보고 나니 화학은 어떠했느냐? 이건 속성으로 익힐 방법이 없었어요. 뭐 급하다고 해서 생물은 솔직히 급하면은 솔직히 무조건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외울 수 있어요. 그림만 무조건 눈에 소위 발라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화학은 앞 단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뒷 단원 이해가 안 돼요. 화학 양론이 돼야지 뒤에 산염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산염기는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수학 문제처럼 문제를 꾸준히 풀면서 자꾸 공식을 쓰고 계산하는 게 익숙해져야지 자연스럽게 공식도 외워지고 문제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처음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등학교 화학부터 고1, 고2, 고3 이렇게 화학 1, 2까지 화학 2까지만 해도 거의 다 풀죠. 유기화학 빼고는. 유기화학이랑 배위화학 뭐 이런 것들 빼고는 웬만한 화학은 화학 2까지만 해도 다 풀어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계산기를 못 쓰게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소수점을 막 몇 개씩 이상한 막 루트를 씌우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간단한 정말 기본적인 공식에서 출발을 하니까 역시 이것도 문제 풀이를 보니까 일반 화학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화학 2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반 화학에 아무리 뒤져도 제가 못 찾은 건지 몰라도 불꽃 반응? 뭐 그런 거 있죠. 뭐 화학 물질마다 불꽃 반응 색깔이 다른 거. 그게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 화학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벌써 20년이 넘은 교과서를 뒤져보니까 거기 나오는 거예요. 불꽃 반응 이런 게. 그래서 역시 교과서. 저는 그래서 일반 화학 뭐 이거부터 하라고 안 합니다. 늘 고등학교 수준이 일단 되면 그 다음을 넘어가라. 대신 문제집에 있는 연습 문제는 모두 다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공부 과정. 이건 생물보다 어려웠어요, 사실. 익숙함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료 인강, 그 다음에 역시 어디선가 아주 오래된 화질이었는데 화학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오래돼서 물론 올드한 느낌이 있지만 그걸 듣다 보니까 그래도 내용 파악이 되더라. 역시 자료들 인터넷이 저의 모든 스승이라 그랬죠. 그다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이제 교과서를 다시 정독을 했어요. 정독. 그 옛날 거랑. 그다음 일반 화학도 관련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수학 공부하듯이 하면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그 다음에 역시 문제풀이반을 수강하면서 이것도 풀다가 모르는 부분 당연히 생기죠. 그 내용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법칙 많죠? 뭐 보일의 뭔 법칙, 샤를의 법칙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다 외워놔야 돼요. 이런 법칙들도 있고 앞에 자잘자잘한 거 있죠. PV는 NRT며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공식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밀도는 기본이고요. 그럼 그래서 결론은 역시 계산 문제와 지시감기가 대부분이다. 네, 다 쓰고 정리해 놓는 거. 그래서 이런 노트들만 해도 거의 한 권을 넘었어요. 생물은 거의 2권, 화학은 1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제가 뭐가 모르는 것만 적혀 있으니까
충분히 정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에서 많은 얘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물과 화학은 굉장히 공부 방법이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계산을 할 거냐, 그림을 그려서 공부할 거냐. 비슷한데 거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개 참고해 보시고, 예, 자세한 이야기는 블로그와 책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